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 머리가 벗겨지고 마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암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멀쩡하게 계신 분들도 있고, 보호자분들이 몸이 지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이제 무너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또 보호자분의 심리 상담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는 안녕하십니까. 봉담 한방병원 양승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병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고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네. 평소에 원장님은 네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가려 해야 된다 그럴까?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다 네. 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암 환자분들을 가까이서 보셨을 때 네네. 드셨던 기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 머리가 벗겨지고 마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고, 체중이 너무 막 불고 몸이 붓는 항암제도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환자복을 입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암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멀쩡하게 계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겪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치료가 다 쉽진 않겠지만 네네. 암 환자분들을 처음 치료하셨을 때 네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못 드시는 거예요. 치료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타이에 의해서 사람의 몸에 성분이나 자극을 줘서 하는 게 치료잖아요. 환자분이 못 드시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튜브라든지 비관 삭감 해가지고 영양 공급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못 드시는 분들을 드시게 하는 치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전편에서 소개했던 쑥뜸도 그거예요. 소화기 활동성이 좋아지면은 입맛이 생겨요. 한 숟갈도 못 드시는 분들이 몇 숟갈을 드세요. 근데 그 몇 숟갈이 정말 크거든요. 신체 활성화를 시키는 저런 고합산소 치료, 칼로리가 좀 소모가 되면서 오히려 배고픔을 좀 느끼시고, 아,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이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못 드시는 거를 드시게 하는 거에 한 발짝 나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치료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환자분들도 진짜 힘드시겠지만 보호자분들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환자는 그나마 체력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보호자는 환자 침대보다도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본인이 어떤 자유라고 할까? 모든 것들이 환자한테 종속되게 되고, 잘 거동 못하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부축하면서 걷다가 같이 넘어지시기도 하고, 환자분은 밤잠을 그냥 푹 주무시면 되는데 중간에 옆에서 잠은 자지 않을까, 밤에 또 중간에 무슨 일은 나지 않을까, 열은 나지 않을까, 한 번씩 옆에서 환자가 기침을 해도 먼저 깨는 건 보호자거든요. 보호자분들이 그게 힘들어요. 간병에 효자 효녀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 보호자분들이 몸이 지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이제 무너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또 보호자분의 심리 상담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해낼 수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보호자도 단 한순간 만병통치약처럼 상태가 확 좋아지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환자가 좋아졌을 때, 결국에 환자가 암을 제대로 치료가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보호자분은 뭐 그날로 그냥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보호자를 배려해드리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네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정말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고, 저희가 선물도 막 꽃다발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그 고생이 이렇게 지금 오늘을 만들었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들 하시고, 아직 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자식이 크게 성공한 느낌이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쁜 날이죠. 그날은. 예민할 수도 있는 네네. 질문인데 한의학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따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한의학이 암 치료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양방의학보다는 적다라고 해서 아직은 한의학의 치료 효과에 물음표를 표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암 치료에 있어서요, 한방 치료는 하면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한방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암 종류에서 다 쓸 수 있는 탁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탁솔은 뭐 파클리탁솔, 도세탁솔 등등 또 세부 약제명이 또 있기도 한데, 그 탁솔은 한약재 추출물입니다. 옛날
옛날부터 암이 안 걸렸겠습니까? 그때 그 나름대로의 한의학에서 쓰던 항암 약초들이 있는 거고, 그 약초들 성분들 중에서 현대의학적으로 추출해내고 그 성분의 유효 함량을 높여서 주사제로 만들거나 먹는 약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이미 많아요.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분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방치료가 싫다고 하신다. 절대로 환자분의 몸에 해가 되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설득시켜서 이런 부분은 한방치료 쪽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은 한방치료보다는 양방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도 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후배 한의사분들도 혹시 짧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 후배님들도 정말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의 어떤 길들을 찾아 나가시면서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실 건데,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는 환자에 대한 정성이에요. 그리고 공감. 모든 의료인들은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의 대부분은 아파요, 힘들어요예요. 그런 말만 계속 들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뎌져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환자를 대하는 정성이나 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내적으로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의사,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그래야지 이 전문 분야로 나아갔을 때 꾸준히 이 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 마지막 성공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대할 때 치료의 중간점을 찾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치료하고, 이 과정이 단순히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요즘 원장님 하루 루틴 같은 것도 있나요? 요즘은 정신없어요. 기상, 출근, 일, 퇴근, 수면. 그게 반복이에요. 저를 믿고 찾아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걸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약물의 성분, 치료적인 자극에 의해서는 완성되진 않고요. 또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환자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스케줄 조절,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마지막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병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자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